공단기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기술계리 단기의 이태랑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9급 기계직 커리큘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영상이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프로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앞에 공단기 기술계리 단기 강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요. 자, 그리고 랑셈 에듀라는 국가기술 자격 교육기관에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타 클래스 에듀피디라는 마찬가지 국가기술 자격 교육기관에서 기계부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필을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 관련 전문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도 강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자,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에 일반 기계기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 일반 기계기사 내용이 공무원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순서는 이렇게 기계직 공무원 전공 과목 분석해보고 현황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합격 전략 세워본 다음에 교재와 강의 추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직 공무원 출제 과목입니다. 자, 먼저 공통 과목 3개, 국어, 영어, 한국사 있고요. 자, 전공 과목 기계 설계, 기계 일반이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 과목 강사이기 때문에 기계 설계와 기계 일반만 강의를 하고요. 이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저보다 뛰어나신 다른 선생님들 계시니까 공단기에서 그분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기계 설계, 기계 일반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직 전공 과목의 특징,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 설계 과목은 계산 문제 위주예요. 자, 계산 문제라는 것은 풀이가 있는 마지막에 답을 숫자로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자이시면 기계 요소 설계라는 과목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00%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 설계는 풀이하는, 계산하는 문제구나, 과목이구나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계 일반 같은 경우에는 설명 문제 위주입니다. 자, 아닌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특징을 고르시오. 자, 1, 2, 3, 4번 중에 선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 일반은 기계 설계, 앞선 기계 요소 설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계 공작법 등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고 두세 문제는 다른 곳에서 출제가 됩니다. 두세 문제는 어디냐면 역학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기계 전반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죠. 자, 그래서 기계 일반의 경우에는 설명 문제이며 폭넓은 범위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기계직 공무원 응시 현황입니다. 자, 9급 국가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지방직은 지방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보단 포멀한 국가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표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9급 국가직 응시 인원은 몇 명이었냐? 1,45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합격은 46명. 경쟁률을 계산해 보니까 37.1대 1. 그러니까 37명을 제껴야 자기가 공무원이 된다라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기 응시 인원 볼게요. 응시 인원 중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온 사람, 그리고 응시해놓고 안 보러 온 사람 등 허수들이 많이 끼어 있겠죠. 그 허수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률만 보면은 이 경쟁률은 굉장히 힘든 경쟁률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응시 인원이 사실상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인 경쟁률이요. 그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직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은 84점이었습니다. 84점. 네, 이 2023년에 84점이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가 그 전 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83점, 91점, 84점, 또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즉 몇 점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냐? 한 86점에서 7점 사이의 평균치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고 싶다 하면은 86에서 87점 사이를 맞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37대 1보다 지금 여기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시죠? 86점에서 87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점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도 중요한데요. 단기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죠. 이것을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 3과목, 공통과목 3과목 있었죠. 이 3과목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 전공 과목 2과목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공 과목은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 이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 다 잘해요. 네, 전공자들이 수두로 빽빽하니까 전공 과목은 다 잘하죠. 여러분들 이 세 과목에서 기본 과목 세 과목에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 두 과목 공부하지 말아라. 그게 말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두 과목에서 최대한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고요. 거기서 남는 시간을 공통 과목으로 넣어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에 합격하시려면요. 이 전공 과목 두 과목은 빠르고 간결하게 끝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머지 과목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이론 공부를 해야겠죠. 이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풀어요. 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문제 푸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론과 예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기출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역대 나왔던 기출들을 쫙 풀어봅니다. 그리고 풀어봤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우리 기출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모의고사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모의고사까지 풀어보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기에 짧게 컴팩트하게 끝내자고 했죠. 자,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간단하게 딱딱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계직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양이 방대해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일반의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또 설계도 좁은 편이 아니고요. 그럼 이 방대한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계 설계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 풀려면 공식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계 일반은 거의 다 암기 내용입니다. 자, 그 암기를 잘 하냐 못하냐가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암기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딱 박혀야 되는데 그 딱딱 박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연상 암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암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이나 내용을 외울 때 그 내용과 상관없는 어떤 리듬이나 어떤 이야기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쉬는 타임으로 그냥 그냥 썰 하나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연상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 내용을 정복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계리 단계의 스피드 기계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스피드 기계직이라는 뜻은 뭐냐? 자, 여기 스피드가 뭐죠? 빠르다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과목 그냥 빠르게 끝내버리고 나머지 과목에 투자할 시간 늘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갈 거냐면
일단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거.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버릴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만. 자, 수업 중간에 푸는 썰들도 결국엔 연상 암기법을 위한 썰이라는 거. 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체계적이고 콤팩트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강의와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체계적인 구성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처음에 어떻게 잡기로 했죠? 먼저 이론 보고 예제를 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가는 순서로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교재는 이론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예제가 포함된 교재일수록 좋아요.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건데, 자, 챕터 단위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강의는 뭐 챕터 순서로 쭉 나와 있겠죠. 만약에 그 강의를 들을 때, 자, 챕터 순서로 듣는데, 여러분들, 자, 1챕터를 듣고요. 자, 바로 2챕터를 들어요. 자, 그리고 3챕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제를 풀어보러 간다라고 하면 이 1챕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챕터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챕터에 예제를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 됐다라고 하면 2챕터로 넘어가죠. 2챕터 넘어가서 챕터 2에 예제를 풀어보고요. 자, 그리고 다 풀었다 하면 챕터 3으로 가서 공부를 한 후에 챕터 3의 예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챕터까지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원 단위로, 챕터 단위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운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 단원 가면 기억 잘 안 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이 가까운 것들은 머릿속에 딱딱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기출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챕터 단위로 공부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 강의를 수강하며 중요부에 표시. 자,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중요부에 표시하면서 공부할 곳을 간추려야겠죠. 자, 그리고 표시한 중요부를 암기하고 정리를 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암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예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단 챕터 단위로, 꼭 챕터 단위로 푸세요. 자, 그리고 풀어봤으면 틀렸던 내용들 있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오답 노트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챕터 하나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챕터를 쌓아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교재는 기출문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 순서는 연도 단위. 자, 기출문제에서 챕터별로 뽑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기출문제는 우리가 챕터 한번 다 돌렸으니까, 한 바퀴 다 돌렸으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쭉 연도별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최소한 12개년 정도는 풀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12개년 이상 기출문제 풀이하시고요. 자,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서울시, 국회직 등등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틀렸던 문제, 몰랐던 문제, 애매했던 문제는 오답노트 정리 꼭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12개년까지 봤다, 그리고 오답노트까지 했다 하면은 80점대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80점 확보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로 파이널 스피드 특강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는 뭐냐면 이론 내용을 압축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컨텐츠예요. 자, 여러분들 앞선 이론 내용 있죠? 그것도 체계적이고 콤팩트하다 했는데, 자, 그것보다 더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출문제까지 풀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매했던 이론들이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이널 스피드 특강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 예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5문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들이 다 고난이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파이널 스피드 특강은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정리를 하는 용도도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지금 이제 곧 시험인데 이거 빠르게 진짜 정리하고 싶다 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론 강의를 거쳐서 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끝내실 분이나 아니면 마지막 정리하실 분들에게 맞는 강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교재가 있는데 이 동형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10회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 설계, 기계 일반 10회분씩 제공을 하는데 난이도가 실제 시험보다 높은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0회분까지 풀어보고 가시면 자, 제가 장담하건대 86에서 87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으실 거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컨텐츠를 여러 개 여러분들에게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중에 첫 번째 공학기초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콘텐츠는 무료 콘텐츠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니까 잘 이용하셔야겠죠. 자, 공학기초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있죠. 뭐 미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단위환산 또는 삼각함수 이런 거 딱 듣기만 해도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 특강 4강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자, 그러시면 수업 정규 수업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 내용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특강이니까 공학 기초 특강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최근 기출몰이 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네,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이내에 그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것도 무료로 업로드가 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기계직 공무원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팅방이고 자, 꼭 강의를 들어야만 들어오시는 채팅방이 아닙니다. 자,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팅방입니다. 자, 이 채팅방에서는 전화 또는 거기 관리자분이 여러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은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 공단기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 이 채팅방에는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카페에서 퀴즈를 진행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시험 며칠 전부터 퀴즈를 업로드하는데 그 퀴즈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OX 또는 단답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쭉 날짜별로 풀어보기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는 검색창에 랑쌤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기계기사라는 과목과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일반기계기사가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이 총 4과목인데요. 이것은 2024년 기준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오면서 과목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과목은 기계 제도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은 역학과 설계 내용,
자, 세 번째 과목도 역학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네 번째 내용에 이제 기계 재료나 공작법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 그런데 이 기계 제도, 재료, 공작법, 설계 내용이 모두 이 공무원 전공 과목과 겹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기계 일반에서 두세 문제는 역학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 역학도 겹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과목이 기계직 공무원과 겹칩니다. 자, 다만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내용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반 기계 기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기에서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이 실기의 경우엔 자,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어요. 자, 제가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통 과목 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것만 극복 잘 하시면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 필답과 작업이 있는데 이 필답은 기계 요소 설계예요, 그냥. 자, 기계 요소 설계가 뭐죠? 우리 기계 설계 과목과 똑같습니다. 다만 필답은 주관식,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업형이 도면을 제작하는 그런 시험인데 굉장히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과 꽤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작업형이 조금 공부하는 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형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실기까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시면 이 필기만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따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가산점이 붙어요. 저기 가산점 5%라는 큰 점수가 붙습니다. 그 가산점 안 받고 그냥 시험 잘 봐서 합격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사실 이 기계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땁니다. 뭐든 따요. 일단 가산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일반 기계기사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산점은 가산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따면 감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가산점은 무조건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김에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라는 거 공부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자기는 그냥 빠르게 쉽게 별로 나중에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더라도 그냥 따고 싶다. 가산점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류도 있습니다. 이 산업기사류를 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야 가산점이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것은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기계 또는 건설기계 설비기사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스피드 기계직 합격 커리큘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론 예제 푸시고 자, 기출 문제로 넘어오신 후에 기출하면은 통역 모의고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이론 예제 말고 파이널 특강을 먼저 들으시고 그때 배운 이론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푸시고 자,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좀 더 빠른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80점 이상 자기 고득점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론 예제 보시고 기출문제까지 하시고 중간에 파이널 특강 한번 들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들으시고 자,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순서로 공부를 해주시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으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통 과목에 자신이 없으시면 이 과목 나머지 두 과목에서라도 여러분들 큰 점수 고득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커리큘럼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스피드 커리큘럼 하시고 무난하게 가고 싶으시다 하면 기본 커리큘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이즈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자, 얇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얇아요. 얇은데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타 교재들 몇천 페이지 되는 거, 그 내용들, 필요 없는 내용들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꼭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어요. 그래서 얇습니다. 자, 그래서 콤팩트하게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까 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성에 신경을 썼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12개념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건 최소고요. 최소값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집에는 17개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부터 23년까지 들어 있으니까 17개년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12개년 풀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17개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고득점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추천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단기에 끝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네.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하냐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하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또 천차만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OT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